서울의 한 관광지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일본 학생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일본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키토 카와사키입니다. 평범한 일본 고등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일본과 다른 환경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학년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여러 국가 중 한 곳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다녀온 선배들이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행이 아니라 생존 훈련이었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사 먹었어. 길거리에서 계속 몰래 사진 찍히니까 진짜 불쾌하더라. 숙소에서도 중국 남자들이 따라와서 여학생들이 엄청 무서워했잖아. 선배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배탈이 난 학생들이 많았고 공중화장실의 상태가 너무 열악해 화장실을 가는 것도 꺼려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물을 적게 마시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마다 일본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어갔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이 거절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더욱 불편한 경험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숙소에서도 중국 남성들이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숙소까지 따라와 강제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들을 막았고 큰 소란 끝에 가까스로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학생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수학여행을 마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학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제발 중국만은 가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행히 학교 측에서도 작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번 수학여행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홍콩, 태국, 한국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아. 교통도 편리하고 물가도 적당하고 쇼핑할 곳도 많잖아. 나 가족이랑 갔다 왔는데 일본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 전철도 깨끗하고 길거리도 깔끔했어. 맞아. 음식도 맛있고 명동 같은 곳 가면 한국의 최신 문화를 바로 체험할 수 있어. 여학생들은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일본보다 더 발전된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학생들은 한국행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던 다이치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원래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었잖아. 그런데 요즘 한국이 유행하는 거 보면 짜증 나지 않아? 굳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를 왜 가야 해? 처음에는 몇몇 남학생들이 다이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박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확신할 근거가 있어. 그렇게 싫으면 넌 안 가면 되잖아. 다이치는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뉴스 보면 알잖아. 맨날 시끄럽고 이상한 사건도 많고 일본에서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길 갈 이유가 뭐야? 그러자 여학생들이 반박했어요.
그럼 일본 뉴스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가 되는 거야? 뉴스가 전부는 아니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는 점점 다이치에게 불리해졌어요. 처음에는 다이치를 지지하던 남학생들도 조금씩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한 점도 많잖아.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하고 일본에서 한국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만족도도 높던데 결국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수학여행지로 선정되었죠. 여학생들은 기뻐하며 환호했고 대부분의 남학생들도 결국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끝까지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날은 먼저 조퇴까지 하며 학교를 나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까지 한국행을 반대하던 다이치가 다음날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한국을 배척하던 그가 스스로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의아해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다이치에게 한국 싫어한다면서 결국 가는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다이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얼마나 별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말을 듣고 모두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치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이치가 한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이치가 전에 유이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거 알지? 근데 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남성이 아니면 연애할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한 나라 전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었다니.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감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벌써부터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고 일부 남학생들도 여행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별거 없을걸.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되겠지.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걸어 나오자마자 학생들은 넓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공항 진짜 크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과 정돈된 시설을 본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검색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순위에서 1위를 한 적도 있대. 서비스랑 시설 면에서 항상 상위권이래. 그 말을 듣고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진짜네. 나리타 공항보다 크고 현대적인 느낌인데 하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공항이 좋다고 나라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학생들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전철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한번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은 넓고 깨끗했으며 자동화된 개찰구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철 내부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어디서든 무료로 연결되는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전철 진짜 조용하고 깔끔하다. 이거 봐, 전철에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어.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다이치도 무심한 척했지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 주변을 둘러보더니 옆자리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조용해. 일본보다 더 정리된 느낌이야. 다이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건물 높다. 여기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곳 같은 느낌이야. 강남역 광장으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최신식 디지털 스크린이 번쩍였고 트렌디한 카페와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다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단단히 잡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고층 빌딩들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더 세련되고 정리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 다이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그 순간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곳곳에서 최신식 전광판이 번쩍였습니다.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이 조용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 봐. 다 키 크고 스타일도 좋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는데 누군가는 깜짝 놀란 듯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지나간 저 사람 진짜 아이돌처럼 생기지 않았어? 버스 안에서 흥분한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몇몇 여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그런 분위기가 몹시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의 시선도 점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창밖을 볼 때마다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국 남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이가 왜 한국 남자들이 좋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네. 그 말에 다이치는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여학생은 다이치의 반응을 보고 더욱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유이가 전에 한국 남자가 아니면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던 거. 다이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TV에서 보던 배우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보기 힘든 트렌디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굳게 새겨두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막 여행이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다이치는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학생들은 숙소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다음 날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가며 남학생들의 방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학생들은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초 뒤 얼굴이 굳어진 선생님이 방에서 나온 몇몇 남학생들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이치도 있었습니다. 곧이어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로비에 모아놓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학생들 몇 명이 술을 몰래 반입해서 마시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턴 더 엄격히 관리할 테니
숙소에서 허락된 활동 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여행 내내 선생님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학생들 중 몇몇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유 시간은 끝났다고 봐야겠네. 괜히 사고 쳐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다이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불만스러운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결국 남학생들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여행 일정은 더 빡빡하게 변경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셋째 날 아침부터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날은 야외 관광지를 다니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장소 대신 실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녀야 했고 예정되었던 자유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일본에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 날씨도 안 좋고 선생님들은 감시만 하고 있으니까 여행이 아니라 견학 온 것 같아.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에 온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듯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은 분명 일본과 달랐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결국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직접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여행 망친 거 알아? 그냥 조용히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걸릴 짓을 왜 했어? 애초에 한국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 친 거 아니야? 남학생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그냥 가볍게 마신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앞으로 조심할게. 다이치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서야 여학생들도 불만을 조금씩 거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생님들의 감시는 더욱 강해졌고 여행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며 움직였고 단체 행동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갑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일 일정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사고를 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개별 이동은 즉시 중단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되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세요. 이 소식을 듣자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자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각자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디를 갈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난 쇼핑하러 갈래. 명동 한 번 더 가고 싶어. 전통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남학생이 문득 말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가보는 건 어때? 옛날 건물이라든가 우리나라랑 관련된 장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은 흥미를 보였고 여학생들도 이에 동의하며 의견을 보탰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보면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일부 학생들은 자유여행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이치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결국 조용히 그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학생들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유여행을 시작하기 전 모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한데 모여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명동 한 번 더 가서 쇼핑할래. 난 홍대 가서 카페 투어하려고. 전통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볼래. 각자 원하는 장소를 정하며 들떠있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는 어제 계획한 대로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한 친구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여정에 동참했고 의외로 다이치도 우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왜 같이 가기로 한 거야? 한 친구가 다이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이치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거리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를 보존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들도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도착하자 일본식 목조 건물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는 개조되었지만 여전히 일본 전통 가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이곳은 원래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다가 해방 후 한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온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 가옥이네.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 않아? 다른 친구가 건물의 지붕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건물들은 일본식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한국적인 장식이나 개조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말없이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그냥 없애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을까? 다이치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아닐까?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려고. 그렇구나. 다이치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몇몇 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어떤 곳은 한국식으로 개조되었으며 어떤 곳은 아예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말없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던 장소였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 당시의 참혹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내부는 차갑고 어두웠으며 좁은 독방과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이곳을 둘러보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꼭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치는 말없이 전시물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던 다이치가 처음으로 일본의 과거를 직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걸 깊이 배우지 않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이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본 후 우리는 숙연한 표정으로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이치는 조용히 치킨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적이 없어. 아니, 배웠어도 이렇게까지 와 닿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다르게 보이니까. 나도 이번 여행에서 많이 배웠어. 학생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창가 쪽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곱씹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남긴 아픈 역사를 반성하며 앞으로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젊은 층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같은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죄를 뉘우치는 일본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꼭 봤으면 하는 장소들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